2기 라이브 제18강입니다. 오늘이 2022년 11월 2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생생경매는 58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매 청보주에 의한 점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하자 그러니까요. 요건 제가 잠깐 필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많이들 돌아 계시네요.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먼저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춘건님 1등이시네요. 장완숙님, 네, 반갑습니다. 11번님, 반갑고요. 에리카님, 박황용님, 다음에 허태구님, 감사합니다. 할리호넷님, 네, 반갑습니다. 명자월님, 이명남님, 감사합니다. 주여사님, 별이대박님, 이양하님, 유현성님, 조창선님, 강성확님, 룰루랄라님, 류병직님, 마마까꿍님, 빠비형님, 알까기대왕님, 스카이캐슬님, 자연이조아님, 감사합니다. 리키님 참 열심히 열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참,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하시려면 뭐,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상훈님 감사합니다. 임상훈님도 댓글 참 많이 열심히 달아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감사하고요. 나는나님, 그리고 또 누구신가요? 우리 최선행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대원님 들으셨네요. 세서왕님, 이성희님, 또 누구신가요? 한박꽃님, 이정아님, 신인철님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김혜진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님, 에어버스 러버님, 이동훈님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막 중복되더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저도 이게 보니까 위에서 언급해드리고 밑으로 가서는 또 까먹어버리거든요. 우리 에리카님, 석송님 감사합니다. 시화호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별이대박님 아까 말씀 드렸나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화면으로 이제 돌아왔어 말이지요. 보시니까 경매 청보주에 의한 점검 사항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점검 사항인데 그 중에서 경매 신청권자를 이제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열심히 현장 활동하고 말이지 가서 가격 조사도 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눈치를 봐가면서 가격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때로는 봐서 이게 무익녀에 해가지고요. 무익녀 경매라 해가지고요. 매각 뭐 불허가 결정이 난다든지 또는 봐가지고 대위 변제에 의해 가지고 낙찰자가 때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그러면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면 경매의 종류가 보면요. 우리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 경매, 그죠? 이거 경매의 종류니까 이건 제가 뭐 형식적인 필요도 없고 그냥 실질적 경매에서 이제 종류가 이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게 임의 경매 하니까 담보권 실행인데 이때는 뭐다? 경매 신청권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안 드립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거 저당권자가 했구나. 그러면 저당권자가 했다 이거죠. 건저당권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적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냐? 아니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냐? 요것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순순위라는 것은 통상 1순위로 보자 이겁니다. 이랬을 적에는요. 안심해도 됩니다. 그냥 무익녀도 안 돼. 대의변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물론 대의변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대의변제가 일어났다 했을 적에 낙찰자는 그냥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오면 됩니다. 근데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였다 이랬을 적에는 여기 이제 무익녀가 어쩌고 대의변제가 어쩌고 이런 거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결문 등에 의한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강제경매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요, 무익녀의 경우에 해당될 여지도 있고, 또 이제 대위 변제의 그 가능성 여지도 없지 않았다. 또 나아가서 이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요, 경매가 때로는 봐서 경매 취하,
내가 기껏 열심히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더니 말이지 그냥 법원에서 띠리링 전화가 옵니다. 여봐, 이 경매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찾아가 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뭐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을 때 경매 취하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에서 연락 온다 이거죠. 경매 취하됐으니까 당신 입찰 보증금 찾아가 버려. 그러면 얼마나 맥이 탁 풀리는지 압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해서 임의경매도 저당권자 선순위냐 후순위냐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익녀와 대의변제 경매 취하, 의 가능성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노트 필기하시고 막 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외우는 거 제가 머리가 나빠요.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 더럽게 못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막 간당간당하게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럼 뭐다, 외우는 것보다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그죠? 그래서, 보니까 경매하다 보면 무익녀와 대의변제 이런 여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 하더라. 근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고 강제경매는 이렇다. 뭐, 이 정도 이제 아웃라인만 딱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만약에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 일단 안심하자 이거죠. 왜 안심해야 되느냐? 때로는 봐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뭐 대의변제 등에 의해서 어떤 권리가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지 않으니까 무익녀가 어쩌고 말이지. 안중현이 네가 얘기했지 않냐 얘기지. 제가 얘기했죠. 대의변제가 어쩌고 얘기했지 않냐. 얘기했어 이제 분명히. 근데 보니까 최선순위 1순위를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건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티었던 권리들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 갑 저당권자 이렇듯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 이거죠. 그럼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갑이 야가 했구나. 그럼 이 사람 뭐다? 1순위죠. 그죠? 1순위. 이 상태에서 나는 마음 놓고 그냥 안심하고 들어가서 낙찰 받으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한 사람 떡하니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대금 납부하려고 딱 폼 잡다 보니까 제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2통, 한 건 경매 사건 하나에 대해서 2통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 그러니까 입찰하기 직전에. 그죠? 입찰하기 직전에. 그런데 2통인데 한 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자 이거지. 혹시 어떤 대의변제 등에 의한 어떤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도 있거든요. 권리는 항상 춤춥니다. 권리관계는. 춤추기 때문에 따라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만약 입찰 들어간다면요. 오늘 아침에 보통 법원에서 10시 내지 10시 반에서 경매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 일찍 나가지고요. 목욕 단장 탁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그 전날 술 잡수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시면 담배 끊어야 돼요.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 나가지고요.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등기소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시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라니까. 한 통에 700원인가요? 확인해 보니까 이상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등기부상 확인했던 내용하고 거의가 아니고 똑같아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셔도 되고. 왜 그러냐니까 부동산 등기소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아니십니까? 요것은 실시간 반영이 됩니다. 실시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봐서 이게 어떤 그 등기부등본상에 사건 신청 사건 처리 중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그 권리가 약간 변화가 있으면요. 신청 사건 요건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처리 중이라는 이게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 있으면 여기다 크게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 사건 처리 중이다. 이게 뭐야 이거? 요건 조금 이제 그러면 도대체 신청 사건이 어떤 건지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입찰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입찰 들어가시라고요? 그럼 들어가시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완전 쌍꺼비 터지시더니 그럼 그것처럼 관계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딱 보니까 신청 사건 처리 중에 요거 봐라.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권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가 좀 조심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들어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지워버리고요. 전체 다 지워버릴게요. 이게 다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여기.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1순위라서
건저당권 설정하고 뒤에 어떤 권리가 있고 갑이 담보권 실행조로 임의 경매 신청했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그래서 입찰하기 직전에 을이 낙찰을 받기 전에 그날 입찰기일이잖아요. 그건 뭐 아침에 말이 일 나가지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어떡한 마음 놓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이상이 없으니까 그럼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경매 절차상 뭡니까? 7일 있다가 허가 나면 허가 결정이 나고 또 요 7일 있다가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요 허가 결정 나오고 나서 요 일주일 안에 이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적시항고 또 적시항고에 불복하면 재항고 이런 그 절차를 밟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이 났다? 근데 요 일주일 안에 누가 뭐 적시항고 제기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 버립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돼야지만 법원에서 말이죠. 대금 지급 기한을 잡아주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죠? 대금 지급 기한을 잡아준다. 이때. 그러면요. 여기 을이란 분이 낙찰 받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 받아보시고.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뭐 두 번째 등기부등본 발급 받을 필요 없겠죠? 근데 아이고, 낙찰 받았어. 받게 되면 어떡한다. 여기 대금 지급 기한의 첫날에 들어가면요.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한번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자.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어머야,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봐가지고. 응?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그때 어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른이 그때는 법원 가가지고 담당 경매회에 가가지고 계장님 왜냐면 이 물건에 경매 신청 원인이 된 채권이 뭡니까? 갑 저당권이죠. 그죠? 갑 이 사람은 왜 경매 신청했습니까?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소됐다는 것은 어쨌든 받고 채권자 채무자 간에 상방 간에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 했건 간에 어쨌든 말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채무를 변제를 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봐가지고 을 입장에서는 법원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갑 저당권이 없어졌다 이거지. 경매 신청 원인이 된 갑 저당권이 없어졌다. 그럼 이 경매 자체는 원인 무효란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금 납부해야 되냐? 그럼 법원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요. 당신 이 날짜에 낙찰받으면서 입찰 보증 얼마 냈어? 10%? 그러면 10% 돌리도? 그러면 10% 그냥 돌려주면 그냥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가 경매 신청했다더라 1위 하였을 적엔 봐가지고요. 때로는 봐서 이게 경매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원래 우리가 경매 사건은요.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은 민지법 135조죠, 그죠? 민지법 135조에서 그 낙찰자 소유권 취득을 해요. 등기 안 해도. 그런데 그러면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권리 관계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어떤 권리 관계가 이렇게 슉슉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없어질 수가 있다더라 1위 하였을 적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이 그러면 또 하나 더 대의변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번엔 말이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1순위로 해가지고 갑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에서 을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 2순위 저당권자 을이 이번엔 담보권 실행하니까 임의 경매 신청해버렸어요. 을이. 임의 경매 신청했는데 을이 임의 경매 신청하니까 말이죠.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겠죠. 그죠? 여기 말소 기준권로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에 뿅 항상 임차인이 애물단지입니다. 예. 항상 임차인이 애물단지라. 여기 보니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말이죠.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 보증금이 예를 들어 3억이라 시작이잖아. 3억인데 봐가지고 전입신고만 달랑해버리네. 사람 확정일자로 말이지. 확정일자를 언제 했지? 그러니까 봐가지고 을이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한다니까 경매 신청하면요. 여기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 뭡니까? 배당 종기일이죠. 배당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한다고요. 근데 이 A라는 사람 말이죠. 아주 밉상이야. 완전히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직전에 확정일자 받고 확정일자 받은 그 동시에 때 법원에다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합니다. 그럼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 순위가 갑 저당권이 1등이고 을 저당권이 2등이고 이 사람 확정일자 맨 꼴찌로 받았기 때문에 이 A는 확정일자의 연 우선 변제권 3등이 돼버린다. 3등 그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때를 봐서 1순위 저당권자 다 가져가고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 가져가게 되면은 이 사람 A는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3억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A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3순위가 되다 보니까 3순위에 의해서 배당 받으려고 또 폼 잡다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거의 없어. 근데 마침 보니까 저 갑저당권이 말이지 아주 소액이야. 이랬을 적에 뭐다. A가 말이지 지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한테 가서 집주인 멱살 잡고 쥐어 흔들어간 말이야. 확, 네가 돈 썼지 내가 돈 썼냐면서 말이지. 이거 어쨌든 말소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소시키는 이게 종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근데 봐가지고 낙찰자 이 병이라는 사람 말이지. 한 10대 번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 받으니까 막 여러분들 제발 경매법정에서 말이지 낙찰 받았다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가 막 V자 이렇게 그리지 말이야. 뒤에 보니까 누구랑 같이 오신 모양이라 완전 초짜 티나죠. 기분이 좋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낙찰 받는다 해가지고 다 이 돈이 되느냐? 돈 안 돼요, 봐가지고. 어떤 사람도 봐가지고 막 흡을 내기 질러버려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엄마야, 또 안 돼가지고 담당 경매계 해가지고 말이지. 계장님 날 좀 살려주보세요 하면서 내가 부르가 신청 생쇼라고 자빠져 앉아있어. 자빠져 앉았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십시다. 담당 경매계장은 뭔 죄가 죄졌냐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법정에서 이하고 대낮부터 낮술 먹는 거야. 막걸리 먹고 막 간만에 낙찰 받았어. 야, 내일 카페에다가 말이지 낙찰 후기를 어떻게 올릴까 이걸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대금제거 기한이 딱 지정됐어요. 대금제거 기한 지정되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해버렸어. 안 한 상태에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쓴 책에도 보면은 그 사건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호미로 막을 거를 사람들 참 웃깁니다. 조금만 내 주의를 하면 되는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더라고. 와. 막기는 맞는데 완전히 쌍꺼풀이 터져버리지. 그 뭐하러 경매 투자하노? 웃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없어졌다 이거죠, 이게.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런 권리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사실관계가 없어진 줄 몰랐어.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A는 뭡니까? 갑자기 우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돼버리잖아요. 임차인 전입신고만 해도 되거든요. 낙찰자한테 확 큰 소리 치는 것은 확정일자까지도 같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 그럼 그전에는 뭐다? 1순위 저당권 요것이 말소가 되기 전에는 여기에 말소기준권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네. 그럼 말소기준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소기준권리는 유동적으로 춤춥니다. 한 번 말소기준권리는 영원한 말소기준권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말소기준권리 1순위에서 2순위 얼저당권으로 후퇴를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A는 뭡니까? 얼저당권보다 먼저 앞서 대항력을 갖춘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병원 말이지 아싸 해가지고 등기부등 꼴난 거 700원 그 아까봐가지고 말이지 등기부등 뭐 확인도 안 하고 말이지 대금 납부할 때까지 술이 들깬 모양이라 봐가지고 그렇게 경매 낙찰 받으면 그렇게 좋나요? 경매 낙찰 받아도요 이게 돈 만들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반 이런 영상물에서 보니까 경매하는 낙찰 받으면 완전히 막 그냥 으악 뭘 팔자 고쳐봐가지고 아이고 그저 그래요. 옛날하고 틀리다니까. 옛날하니까 한 20년 전하고 틀려요.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경매 이거 투자를 전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얼른도 없어 해봐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이 들 깨가지고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야 법원에서 대금 납부해.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 대금 납부를 덜렁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야 이게 없어져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한다도 결과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쓴 입찰금액과는 별도로 해서 3억 원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이게 플러스 알파 얼마다 3억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병이라는 분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더라. 이리 하였을 적엔 때로는 봐가지고요. 3억 원 이거 인수하는 내 차례를 그냥 대금 납부 안 한다. 그럼 재경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낙찰자 이분이 대금 납부를 했어요. 대금 납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금 납부하고 나서 이제 요것도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요런 게 이게 보면요 우리 잘해야 돼요. 이게 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실수를 안 한다니까. 해가지고요 보니까 이제 낙찰 허가가 떨어지고 일주일에다가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금지급기한에서 대금 납부한단 말이죠. 그죠? 대금 납부를 해야 좀 법원에서 뭡니까? 배당기일을 공고 지정해가지고 저 뭡니까? 이해관계인들한테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때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여기서 스탑! 하면 된다 말이죠. 스탑 하거나 아니면요.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하더래 봐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 만약에 경매로 아싸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잠깐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대단히 낙찰자 나한테 불리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때 따라가지고 낙찰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방법 중에 하나가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이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워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딱 머릿속에 이제 각인하신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에 내가 말이지, 경매인이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실수했을 적에 몸부림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안종행이가 옛날에 카더라. 그럼 저한테 SOS 전화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하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 대금 납부 안 해버리면요, 입찰보증은 10% 날라가 버리니까, 이때 대금 납부하기 직전이라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하면요,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 좀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낙찰 받고 7일이니까. 낙찰 받을 이 당시에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면은 1순위 저당권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그 상단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이 나와요. 그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에 보면 최선순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설정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말이죠, 뭐를 원인을 해가지고 이때 허가 결정 났으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라면 낙찰이나 매각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병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아니, 뭔 소리 하니까 내가 입찰할 당시에는 말이지 1순위 저당권이 살아있었다 이거지. 그럼 얘가 최선순위 그 설정 일자 권리가 되는데, 내가 말이지 대금 납부하려다 보니까 이거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거든요. 중대한 하자인데 이미 허가 결정 나버렸네. 그럼 허가 결정 났으니까 이거 취소해줘. 그럼 법원에서 군소리 안 하고 정말 취소해줍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매각 허가 결정 취소해주면서 어떻게? 입찰보증 이제 10% 냈잖아요. 10%. 그 고소란에 돌려줘요. 근데 이 양반이 이때도 확인 안 해버렸어. 대금 납부하니까 그 사건 아마 옛날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됐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대금 지급 기한이 아니고 지금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대금 지급 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기일인데 요거 확인도 안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덜렁 대금 납부해버렸네. 대금 납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지, 대금 납부했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그 부동산 낙찰받은 부동산 딱 가가 임차인이 있는데, 여봐 나 낙찰자야. 그러니까 임차인 보더니 이거 대입연대 된 거 모르나? 그래 가라앉게 해서 등기번호 확인해보면 어머야 1순위 저당권이 이렇게 말소돼 버렸네. 그럼 이미 뭐다? 조금 전에만 알았으면 이거조차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배당기를 내일 모레네 거죠. 대금 납부했으니까 배당기를 얼마 안 있어 배당된다 말이지. 그때 이 사람 뭐다 막아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매매 계약에 해지 및 경매,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 대법원에서 판사님들에게 교통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요, 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여기까지는 내가 봐드리겠어. 왜냐면 내가 낙찰자 내가 대금 납부하기 전에 어떤 권리관계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의 어떤 능력 밖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말소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봐야겠다. 그럼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보라니까요. 봐가지고 축으로 말 안 들어봐가지고 등기부등본 한 통 딱 발급받아보니까 어머야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면은 10% 입찰보증금 받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그때부터 머리 아픈 거야. 매매 계약이 해제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이때 대금 납부했으니까. 왜냐면 매매 계약이 해제라는 것은 경매도 일종의 매매의 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죠?
매매의 한 행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해줘야 돼. 왜?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잖아. 이거 없어졌잖아. 없어지면 해서 내가 말이지 예를 들어 그 대항력에 있는 입찰 보증금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억이라고 그러면 내가 입찰 보증금 말고 입찰금액 말고 3억은 내 추가적으로 내가 또 끌어안아야 되잖아. 그죠?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럼 또 이것도 법원에서도 돌려준답니다. 돌려주는데 이것조차도 안 해봐서 이것도 이제 확인 안 한 것 같아. 확인 안 하니까 배당기일 날 지정돼가지고 이 당의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들이 쫙 다 배당 받아갔어요. 배당 받아가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사람이 깨어라. 그 사건은 배당 받아간 그 이후가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엄마야 봐가지고 엄마야 이게 돼버렸어. 이게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 3억을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 민법 뭐 578조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 578조에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 578조에 의해서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채무자, 즉 이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이 매각 대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빚잔치 당한 입장에서 돈 반환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 배당기일 날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들 있잖아요. 그죠? 걔들한테 야 너희들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돌리도 라고 그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대요.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배당기일 날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입니다. 낙찰자가 말이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용 증명이 탁 왔습니다. 변호사 직인이 빡찍해가지고 뭐 변호사 직인 찍힌다게 뭐 겁내 나와가지고 내용 증명이 딱 왔습니다. 뭐야 보니까 여차에 저차니까 안중에 네가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다. 이 실제 제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부당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리도라고 했을 적에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나 돈 없다. 한마디로 배째라 이거지. 그럼 어쩔 겁니까? 와서 실제 배째랍니까? 민사 문제죠, 민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578조에 의한 이런 액션 취하기 전에 그래도 좀 괜찮게 매매 계약 해지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 요거 전에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다? 매각 허가 결정엔 취소 신청에 의한 취소 결정을 받고 입찰보증금 10% 돌려받아서 조용히 집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해가 왜냐면 이게 경매 신청권자에 따라가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지 마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아마 이런 영상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이런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해 주는 데 있겠지요. 경매 학원 원장님 들어가지고 경매 실전 고수들이니까 이런 거 좀 이야기 안 해주면 안 되지 이거죠. 맨날 뻥 치면서 말이야 유치권 건드려가지고 뭐 매덕집 벌었다 이런 식으로 개뻥이나 지금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 안 돼 봐가지고 유치권 건드려가지고 매덕 벌었다 하면 말이지 그거 말하고 저 강의합니까? 내가 직접 해버리지. 맞죠, 그죠? 유치권 물건 건드려가면 한 2억 벌었다 하면요 1년에 해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제 뭐 애들 다 이제 애 둘이 전부 다 뭐 저거 아직 아까린다 하니까 말 그대로 영감 할머니 둘이서만 먹고 살면 돼요. 1년에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인데 2억 같으면 4년이잖아요. 그죠? 4년에 걸쳐가 이제 작업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뭐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왜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쪽박 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위험한데 그 뭐하러 오냐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추겨가지고 말이지, 뭐 법정기 상권이 어쩌고 말이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이 어쩌고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건물을 말이지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다 말이지, 대지권 소유자에다가 말이지 시가로 사게 팔면 된다 이거지. 근데 법원에서 평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뭐 1억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못 하시는 분들은 일기 라이브 방송을 보십시오.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담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낮에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방송을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전화 주실 적에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탁 집어서 질문 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앵무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다 이야기해놨어, 다. 근데 본인이 공부하기 싫은 거야. 우와. 그죠? 저 말 그대로 허벌나게 떠들어놨어. 예? 공부하기 싫은 거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봐. 안 보고 자기가 또 실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탁탁 막히니까 그만 핀셋으로 꼭 빼듯이 말이야. 저한테 전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답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질문 주실 적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상에 언급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 언급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언급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궁금하시면 또 밑에다 영상물로 댓글을 다시거나 하면 괜찮은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막바로 질문 주시면 저는 노합니다. 끝.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제 낙찰자가 이제 경매 신청권 확인하자 해가지고요. 임의경매 이렇게 나오네.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잠깐만요. 임의경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로 해가지고 임의경매 하니까 이게 선순위냐 후순위냐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는 대위 변제와 무익녀. 특히 이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익녀 같은 경우는요, 때로는 봐서 내가 입찰하기 전에 법원에서는 그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최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무익녀에 해당될 여지가 있거든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고, 이 3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1, 2, 3점 다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3순위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나중에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1순위와 2순위 저당권자는요,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채권 회수를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데 3순위, 후순위 저당권자 얘가 경매 신청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요, 마지못해 배당받고 소멸된다. 이게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대요. 자, 그런데 이 무익녀는 뭐냐, 그러니까 이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선 저당권이 아니고 우선 변제권이 이제 가압류같이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그 금액 포함 안 됩니다. 이게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채권액을 만족시킬 정도로 낙찰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저당권자의 이것도 실채권액이 아니고 설정 금액, 이게 법원에서 설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경매 신청권자한테 그 잉여 있는 금액으로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1순위와 2순위 저당권자의 실제 설정 금액이 합이 한 5억 정도 된단 말이지. 근데 3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니까 처음엔 말이지 감정 가격이 5억이었어요. 그러다 한번 유찰됐네? 그러면 20% 저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게 4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요, 요 사이에 법원에서는 이 3순위 저당권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너 있잖아. 너보다 이 사람은 앞선 권리자들이 이 사람들 채권액이 있는데 이 사람들 채권액을 만족할 정도의 잉여 있는 금액을 해서 법원에다가 네가 살 것을 매수 통보해라. 만약에 그 안 하면 우리는 경매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그 최고를 하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걸 간과하고 모르고 그냥 경매를 진행시켰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진행한 상태에서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경매 회장님이 팍 해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보니까, 어머야, 이거 봐라. 이거 무익녀에 의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매각 불허, 낙찰 받았는데 내가 매각 불허가 결정 나쁘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볼 적에는 경매 정보지로 하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낙찰됐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 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100%다 무익녀에 의한 매각 불허가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마 무익녀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이제 결정이 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잠깐만요. 오늘 지금 제가 사실 세금 이것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기 일부 방송에서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18강이죠.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